광주 북구갑의 조섭 위원이 그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보니까 국내 항공보안 개선 방안과 해설에 좋은 자료집 되셨네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우리 인천공항 사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으셨죠? 네. 그래 차관까지 하시고 지금 공항 전문 분야에서 사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공기업법 잘 지키고 계시죠? 네,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선거법도 잘 지키고 계시죠? 당연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공실장님. 예. 지난 2021년 7월 5일 날 김포공항으로 착륙하려고 했던 제주항공 211편 혹시 아세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랬죠. 네. 당초에는 14L 활주로로 착륙하려고 했으나 14R로 착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거는 당초에 14L이었기 때문에 14L로 착륙을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장이 14R로 착각을 하고 그쪽으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신가요? 예, 조금 좀 설명드릴 사항이 좀 있어서요. 예. 당시 김포 관제탑과 기장의 관제 교신 녹취록인데 저희들이 앞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본 거고 뒤에는 저희가 한번 맞춰본 건데 관제사가 14L로 접근 중이다 그랬더니 기장도 14L로 접근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14R로 접근 중인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네. 이걸로 보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준사고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제로 착륙을 시도해서 한 부분은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요. 네. 원래 그 착륙 결신고도 200피트 이하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준사고에 해당하는데 고도가 그 이상의 고도에서 간제사가 그걸 발견을 하고 14R로 그대로 착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간제 허가를 수정 네, 허가를 다시 허가를 해줬습니다. 내줘서 그렇게 된 건데 예. 어찌되었든 착륙을 시도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준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경우는 14R로 진입을 해서 착륙을 시도한 경우예요. 그러지 않나요? 시도한 경우는 맞는데요. 시도한 경우인데 착륙 결신고도 200피트 이하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준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항로에 있어서 추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좀 관대한 조치들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좀 그 안일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어서 항공사에서 안전 불감증까지 발생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간제 시스템 감시 기능을 개선하고 또 네. 간제사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 조치 지금까지 안전장애 제주항공에 대해서 조치를 보면 총 40건 중에 25건이 조치 내용이 없음입니다. 물론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항공사고는 정말로 큰 사고잖아요. 조금 더 엄한 잣대로 국토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직원이라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업무 환경들이 잘 조성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예. 그것이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자회사 직원들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광주공항에
청소 노동자 지금 질식해서 식물인간으로 있는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가 외부 작업을 주로 했던 분인데 7월 달에도 외부 작업을 주로 했던 분인데 7월 11일부터 13일, 20일부터 21일 사장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7월 달에 왁스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외부 작업을 하고 밤 9시까지는 공항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대기했다가 9시부터 새벽까지 왁스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러진 거거든요. 또 쉬고 있는 휴게 공간 자체가 옆에가 그 오폐수 처리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쉬고 있다가 지금 질식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질식은 현재까지 아니고 오폐수장하고도 거리가 한 50m. 또 예. 경만하더라도 아니, 한 3중적으로 혹시 차단돼 있기 가보셨어요? 때문에 질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보셨어요? 그 현장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 기록 CCTV 등을 공개를 요청하는데 왜 공개 안 해주세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제 확인해 이 보도록 변호사하고 하겠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예.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중에서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왜곡돼서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자료를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께서 제출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예. 한 사람의 그러면, 소중한 예. 직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해주시고요. 좀 안타깝게 그 생각합니다. 표준과업 내용서 제 24조 보면은 죄송합니다. 인력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보면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조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공정책실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주질의 시간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14L 활주로로 가는 착륙하느냐 14R 활주로 착륙하느냐는 공중에서 대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서 합의에 의해서 운행됐던 부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질의였고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은 다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의 정책에 대해서 약 5,5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에콰도르 만타공항 아시죠?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드리면 2017년도에 우선 협상권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대통령이 바뀌죠. 예. 바뀌면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2021년 7월 8일에 사업이 유찰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7월 8일 날 엘루니 베르소라는 그 에콰도르 유력 일간지에서 예.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전 정부의 만타공항 위임은 무효 결정이다. 그리고 더 유리한 조건을 포함한 입찰, 계약 절차를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물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일단 무효 결정은 전혀 아니었었고요. 신임 대통령이 그 외적 그 행정 명령으로 수의 계약을 연결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상황이 오히려 그 문제보다도 만타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하는 생각이 최근에 나온 그런데-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약에 예.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항공사에서 영역을 실시했죠.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1차, 그렇습니다. 2차에서 영역을 실시했는데 1차 영역 결과는 운영권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가 1차 영역 결과서였고요. 2차 영역의 결론은 공격적인 만타는 소규모 경제 기반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항공 수요 예측을
지지하기에는 항공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현재 많다는 국내 관광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국제 방문객 유치 잠재력은 제한적이다. 저가항공사 부재 등으로 많다의 시장 규모 대량 모델 지원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용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자기부상 절차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가 좀 이따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아까 박성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항이 적자 규모가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여기 만타공항의 운영권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 기업 현금 흐름도를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원금을 회수할 정도 되는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가 되는 예정이 2035년입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다시 건너야 된다라는 부분. 네, 충분히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평가한 것으로는 1차, 2차 평가했을 때 각각 12.6%의 수익률을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왔었고 이 30년 운영권 사업이 에콰도르 정부가 할 때 국내선에 국한됐었던 것이 아니고 국제선 그리고 이러한 국제선의 유치에 대한 담보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사전에 계약에 명시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항은 저희들이 갈라파고스와 연결되는 관문 공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 수혜는 많다. 만타공항 자체가 또 상당히 휴양 도시로서 이름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노하우를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객관적으로도 1, 2차에서 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서면지를 다시 할 거거든요. 그 답변을 정확히 저 서면 자료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